안녕하십니까. 저는 검역본부 조류질병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름철 산란계 농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닭 진드기에 대한 예방 및 방제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닭 진드기라는 거는 이제 보통 현장에서는 와구모라고 많이 얘기들 하시죠. 예, 학명으로는 닭 붉은 진드기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커봤자 1mm를 넘지 않는 작은 사이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흡혈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회백색, 그리고 흡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닭진드기는 다른 일반 진드기에 비해서 크기가 좀 작고, 그리고 견고함이 좀 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사가 한 번에 생활사가 도는데 한 7일 정도로 매우 짧고요. 증식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어미 한 마리가 한 번에 생활사를 이제 돌고 나서 이제 알을 이제 산란하게 되는데요. 4개에서 8개, 진짜 많게는 8개를 이제 산란하게 되는데, 평생 한 5번 정도 산란을 하기 때문에 총 한 30에서 50개 정도를 이제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마리가 일주일 만에 이제 8개의 알을 낳고, 그 8개가 부화를 해서 또 일주일 만에 각각 또 8개를 낳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마리가, 처음에 한 마리가 있었더라도 이제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거의 한 2억 마리 이상이 되는 정도로 이제 증식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10마리가 있었으면 20억 마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드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최적의 온습도라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게사에서의 온습도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게사 내에서 아주 살기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흡혈을 하지 않고도 8개월에서 10개월간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겨울 같은 때 흡혈하지 않고 닭이 없는 상태에서도 긴 겨울을 지나고 또 봄 되면 갑자기 또 어디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나고 그런 게 되는 게 이렇게 흡혈 없이도 이제 길게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야행성이라서 이제 낮에는 이제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밤에 딱 나와서 한두 시간 흡혈을 하고 또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진드기의 생활사인데요. 이렇게 성충이 이제 하루 정도 알을 낳고, 알이 이제 또 한 이틀 정도 되면 유충이 되고, 유충이 다시 제1약충, 제2약충, 성충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거에 따라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이제 한 일주일 걸리는데, 낳을 때 이렇게 알을 4개에서 8개를 낳게 됩니다. 이제 제1약충부터는 이렇게 닭하고 이렇게 닭을 흡혈을 해서 탈피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3번의 탈피를 거치면 이렇게 성충이 돼서 알을 낳는 이런 생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진드기가 좋아하는 서식지는 이렇게 좁고 어둡고 이렇게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에는 게사에서 이렇게 케이지라든지 개분 벨트라든지 특히 먼지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숨어서 군집을 이루고 살고 있다가 밤 되면 나와서 닭에 붙어서 흡혈을 하고 다시 숨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낮에는 보통은 진드기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낮에도 진드기가 보일 정도면 굉장히 심하게 이미 오염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밀도가 높게 되면은 계란 표면에서도 이렇게 혈반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케이지가 이렇게 접합되는 이런 부위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 케이지 구석에 이렇게 먼지가 많이 있는 곳, 그리고 이렇게 사료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위라든지, 이렇게 집란 벨트 주위에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곳에 주로 이제 진드기가 숨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데서 서식을 하고요. 직접적인 피해 실태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닭에서 흡혈을 하기 때문에 닭이 빈혈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흡혈하면서 특히 밤에 그러기 때문에 수면 방해되고, 또 이제 간지럼증이 생기니까 닭이 스트레스가 증가되고요. 그러다 보니 증체율이 감소되고 이제 산란도 아무래도 산란율이 저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란에 특히 표면에 혈반이라든지 혈흔 같은 게 묻어 있어서 계란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이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빈혈이 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벼슬이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리고 계란 표면에 이런 혈반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판매하는데도 굉장히 좀 안 좋겠죠. 간접적인 피해라고 본다면은 이 진드기가 그 다른 여러 양계 질병을 전파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가금티푸스이고요. 가금티푸스를 포함한 기타 살모넬라 감염증, 대장균증, 뭐 다른 이제 여러 바이러스 질병들을 이제 매개해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 종사자한테도 진드기가 이제 많은 경우에는 농장 종사자도 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레르기, 피부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닭진드기가 수평 전파를 한다고 알려진 게 가금티푸스인데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실험을 이제 해봤습니다. 가금티푸스가 발생한 농장에서 유래된 이제 진드기와 그리고 비발생 농장에서 가져온 진드기를 이렇게 닭에 감염시켜 놓고 봤더니 닭진드기를 감염시켜 놓은 후에 한 90일, 100일 후에 얘들이 이제 빈혈을 일으키면서 가금티푸스 병변을 일으키면서 이제 폐사를 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닭진드기의 그 체표, 잡아서 보니까 체표면과 그리고 체 내에서 가금티푸스균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닭진드기가 가금티푸스를 수평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 전국의 여러 이제 농장에서 가금티푸스랑 이제 닭진드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현재 그 가금티푸스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농장들은 이제 새롭게 신규 입식을 했거나 아니면 닭 진드기에 대해서 뭐 충분히 예방 조치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금티푸스에 대한 백신을 했거나 하는 농장에서는 현재 미발생이었지만 뭐 청소가 불량하다든지 그리고 닭 진드기가 증가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진드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이제 농장에서는 가금티푸스가 다 발생한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닭 진드기가 어떤 가금티푸스를 이제 전파하는 데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대장균증도 복합 발생 사례, 이거는 이제 캐나다에서 발생한 사례인데요. 이제 그 폐사가 이제 증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복막염, 수란간염 이런 게 있어서 전신폐혈증이 있어서 해봤더니 이콜라이가 나왔어요. 대장균이. 그래서 항생제 투여를 했더니 일시적으로 회복은 됐습니다. 근데 다시 또 폐사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이게 닭진드기가 주로 이제 서식하고 있는 그 난상 안에서 닭이 폐사하고 또 이제 닭진드기를 구제할 이제 구제제 사용을 중지한 시기하고 이 폐사 발생 시기가 유사해서 이게 닭진드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제 일단은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그 임상 그 이제 이 닭하고 그리고 닭진드기에서 분리된 대장균이 또 동일하다는 걸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닭진드기로 의심이 돼서 깨끗하게 청소 세척하고 닭진드기 구제제를 사용해서 진드기 밀도를 확 낮추었더니 이 대장균증에 의한 폐사 발생량이 급격히 감소한 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단순히 이제 대장균에 대한 어떤 그 처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대장균을 이제 가지고 있는 진드기들이 아직 계속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전파를 하기 때문에 이 진드기의 밀도를 낮춰서 하지 않으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폐사 발생을 줄일 수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닭진드기가 대장균도 이제 전파하는 매개체인 거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닭진드기를 이제 방제한다라고 했을 때 닭진드기는 정말 박멸 한 마리도 없이 박멸하기가 참 힘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이제 종합적 방제 전략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대부분 이 얘기는 결국은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또 이제 반증해주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네 가지의 핵심 요인들을 계속해서 해줌으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밀도를 낮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 정도를 이상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는 게 이제 진드기 방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외부에서 일단 유입되는 거를 막아야 됩니다. 이제 차단 방역인데요. 이 뭐 차단 방역이라는 거는 이 진드기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질병에서도 차단 방역은 뭐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농장 안에 들어왔다.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뭐 다른 개사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이렇게 그 안에서도 더 많이 증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 농장에 진드기가 아니면 이 개사 내에 진드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진드기는 엄청 작잖아요. 작아서 사실 이렇게 막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질병이 뭐 갑자기 뭐 일시적으로 많이 죽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상 돼버리면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얼마나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적합한 방제 방법을 선택해서 방제를 계속 해주고 그리고 방제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 효과를 계속 평가하고 이 노력을 계속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진드기를 방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 방제 전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농장 내 유입 요인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뭐 이거는 꼭 진드기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다 해당되는 거고요. 꼭 밖에서 내 농장 내뿐만 아니라 농장 내에서도 뭐 간에 다른 동간에 또는 이제 뭐 전반적인 어떤 그 오염이 전파되는 걸 관리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야생동물, 그 야생조류라든지 아니면 뭐 쥐나 파리 또는 반려동물들이 뭐 진드기를 묻혀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사료라든지 뭐 다른 이렇게 운반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이제 차량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제 묻어올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많으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도 관리의 대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농장 내에서도 뭐 개분 벨트, 개분 전조기 뭐 이런 시설들도 어떤 전파 더 확산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요. 뭐 마찬가지로 개사 내에 어떤 사체가 방치되어 있다든지 또는 그 공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환기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더 전파 확산되는 그런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 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요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을 해주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입식할 때 이런 다른 거에 대한 뭐 차단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중추를 구입해서 이제 입식을 할 때 처음부터 진드기에 오염되어 있지 않는 중추를 구입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진드기가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이제 구분해 보기 위해서 유전자 분석을 핵 안에 있는 ITS 타입이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국에 21개 농가를 해봤더니 크게 3개 타입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타입이 뭐 지역별로 뭐 이 타입은 이 지역에서만, 이 타입은 저 지역에서만 그런 지역별 특성이라든지 다른 특성은 없고요. 전국에 골고루 이 3개 타입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드기가 유입되어 있는지를 이제 여부를 조사해 보기 위해서 2019년도하고 20년도에 그 같은 농장에 대해서 그 진드기를 잡아서 이제 이 ITS 유형이라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19년도, 20년도 똑같이 같은 타입이 나온 것들은 이제 유입이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내 농장에 있던 것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고 19년도와 20년도와 타입이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존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유입이 됐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이제 근데 유입이 되는 거가 중요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유입이 될 경우에는 내 농장에서 어떤 약재를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화학적 방제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썼는데 내가 쓰지 않은 약재에 대해서 이미 내성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미유입됐을 경우에 유입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한 번을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았다. 이 천연물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98%를 사멸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2번 썼더니 사멸할 수 있는 게 확률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조금 어쨌든 내성이 생기니까 이렇게 뭐랄까 약재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게 우리가 그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제 많이 쓰면 내성이 생기니까 이게 가능 우리가 방제 방법을 선택할 때 하는데 이렇게 유입이 돼 버리면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천연물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이거에 대한 내성이 그러니까 사멸이 25%밖에 사멸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내성이 생긴 거죠.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내성이 생겼어요. 그거는 결국 이거에 대해서 이 약제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진드기가 유입이 됐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완전히 거의 사멸을 못 시키죠. 그래서 유입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그 농장 내에서 어떤 진드기 방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요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유입이 됐을 수도 있고 기존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농장 내에 진드기가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드기는 사실 한 마리도 없이 박멸하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그건 힘들고요. 그래서 밀도 관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진드기의 어떤 숫자를 어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 이하로 관리를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유지를. 그래서 밀도 최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안에서도 그 동별로도 원래는 이 한 동만 이제 많이 있었고 이쪽은 없었는데 이 농장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옮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동별로 관리자를 채용해서 그 다른 동에 가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농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도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장 내 그리고 농장 그 동간에 출입할 때는 옷이라든지 장화를 다 교체하고 개사 앞에도 발판 소독조 설치해서 이 진드기가 이게 옮겨가지 않도록 그리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청소하고 세척입니다. 사실 매일 청소하고 매일 이렇게 먼지는 매일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 세척도 자주 하면 할수록 당연히 얘들이 숨을 데가 없고 또 깨끗한 데선 얘들이 어디 할 데가 없기 때문에 확산 내지는 그 밀도를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서 적절한 이제 그 오염도에 따라서 그리고 기존에 어떤 사용 약제가 있는지 방제를 했는지 이런 걸 감안해서 내 농장에 맞는 그 종합적인 어떤 그 방제 방법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방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나가는 방법이 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모니터링을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진드기의 밀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청소, 소독, 방제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제대로 이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진드기가 하기 전과 하기 후에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언제쯤 이제 이 방제를 해야 되는지, 방법은 어떤 게 좋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평가 또는 이제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또 진드기가 생기는 시점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차단 방역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차단 방역에 어떤 저기가 있나를 확인하고 어떤 이제 수준 평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해야 되고요. 또 농장에서 기본 방제를 위해서는 어쨌든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드기 밀도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이제 해줘야 됩니다. 모니터링 방법에는 이제 크게 이렇게 육안으로 직접 보는 이제 관찰하는 직접 관찰법이 있고요. 그리고 먼지 관찰법, 테이프법, 골판지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직접 관찰법은 우리가 직접 그냥 말처럼 육안으로 직접 보는 거고요. 먼지 관찰법은 이렇게 테이프법, 골판지법은 뭔가 하나의 어떤 그 트랩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골판지는 골판지를 이용하는 거고요. 골판지를 이제 붙여놨다가 골판지에 붙게 되는 진드기를 나중에 개수를 세는 거고요. 테이프법도 테이프를 이제 붙여놨다가 거기 테이프에 붙는 아이들을 이제 진드기 숫자를 세는 거고, 먼지 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먼지를 다 모아서 통에 담아놓고 위에 흰 이제 종이를 이렇게 덮어놨다가 나중에 그 뒤집어서 붙어있는 진드기를 세는 방법.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트랩을 이용해서 이제 오염 수준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유관 평가법은 이렇게 직접 봐서 뭐 닭진드기가 안 보인다. 그러면 0, 그다음에 뭐 개체 단위인데 개사 구조물 틈새에서만 보인다. 이러면 1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들 간에 어떤 차이나 어떤 뭐 그런 오염 수준을 비교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보려고 4개 농가를 가지고 이 4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염 수준을 평가해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왔고요. 여기서 조금 다른 거는 이 테이프를 붙인 그 케이지 와이어에 이제 실리카가 코팅되어 있어서 이제 조금 낮게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방제 할 때 조금 그 생각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그 4가지 방법은 크게 어떤 방법이 더 좋다, 뭐 어떤 방법이 뭐 특별히 다른 방법하고 어떤 수준에 있어서 판단하는 수준에 있어서 다르다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필요한 적절하게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이제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면요, 그 골판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 살아있는 상태의 진드기를 이제 채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판지가 있으면 골판지 사이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얘네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산채로 한 마리씩 이렇게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내성 검사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골판지법으로 이제 채집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단점은 이제 어쨌든 가서 붙이고 그 나중에 이제 가서 또 다시 떼어오고 이런 이제 그런 방법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고, 테이프법은 이제 이것도 객관적으로 오염도를 확인하는 데는 좋지만 이것도 이제 골판지법처럼 붙였다가 나중에 또 때려가야 되고, 또 이거는 내성 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테이프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얘를 떼었을 때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성 검사라든지 이런 데는 좀 활용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이제 먼지 관찰법이나 유관 평가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방법이 편하죠. 그러니까 유관으로 평가하든지 아니면 그냥 먼지 모아서 흰 종이 하나 했다가 나중에 보고 계속 세는 거니까 편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단점이라면 좀 객관적으로 오염도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관평가법 같은 경우에는 이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어떤 오염의 수준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찰자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계속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안으로 봐야 되니까, 근데 진드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이렇게 보는 거라서 사실 아주 적게 감염이 돼 있을 때는 좀 발견하기가 어려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에서도 이제 그 방법 간의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지만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그 농장의 환경이라든지 사용한 방제법이라든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지 뭐 내성 검사를 하겠다 뭐 이런 그런 사육 목적이 있다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이 중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그 트랩의 위치는 이제 뭐 개사에서 골고루 이제 부착하거나 아니면은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제 방법인데요. 방제 방법은 이제 기계적 방제 방법, 물리적 방제 방법, 화학적 방제 방법, 생물학적 방제 방법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로 기계적 방제 방법은 이제 물리적 방제 방법 안으로 보통 집어넣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계적인 거는 이제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 뭐 과부목이라든지 진공 청소기라든지 뭐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청소하는 주로 청소 이런 쪽이 기계적 방제법이고요. 물리적 방제법에는 이제 흔히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규조토라든지 실리카, 도포 아니면 살포 해서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고요. 화학적 방제법은 이제 구제제, 이제 화학적 구제제를 이제 뭐 천연물이든 아니든 어쨌든 구제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그 화학적 방제법 중에는
이렇게 최근에 이제 음수 투약 제품으로 액졸트가 나왔는데요. 이제 화학적 방제법, 다른 방법도 이제 다른 약제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제 음수 투약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허가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화학적 방제를 하면서 가장 그 범하기 쉬운 실수라면은 좋은 방법이 새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듣죠.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막 사용을 합니다. 막 사용을 하다 보면 금방 내성이 생성돼요. 내성이 생성되면 그거를 더 이상 사용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잘 효과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특히나 어떤 새로운 약제가 나오고 그리고 효과가 좋을 때 더 잘 신중하게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의 처방 지도에 따라서 신중하게 사용을 해서 어떤 새로운 한번 약제가 개발돼서 나오기가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이렇게 막 빨리빨리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효과 있는 약제가 있을 때 특히나 이렇게 오남용 되지 않도록 사용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방제 방법으로는 뭐 찬적 진드기를 사용한다든지 뭐 그 효과 있는 곰팡이균 이런 것들이 연구되어진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제품으로 나와 있는 생물학적 방제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연구는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세척 소독의 효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가장 진드기 방제의 첫 번째가 세척 소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 있는 방법이고 가장 문제 없는 방법이 세척 소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농장을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청소가 잘 되어 있죠. 이 정도 상태이면은 닭진드기 개수가 평균 7마리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닭진드기를 채집해서 모니터링 해봤더니 755개입니다. 거의 한 100배 차이죠. 근데 이 상태, 그러니까 세척, 소독만 해도 이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사실 그 이상의 방제가 사실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척, 소독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 제일 효과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적 방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로 규조토, 실리카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요. 물리적 방제 방법은 화학적 방제 방법하고는 다르게 내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살포나해서 이 케이지에 붙여놓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성 생성이 없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물리적 방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있고요. 그렇지만 닭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좀 막 처치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특히 규조토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정형 실리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체 안전성 우려도 있고 또 이거는 전문 방제 업체가 필요가 하기 때문에 약간 요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16개 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실리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방제 효과가 언제까지 가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이렇게 보시면 처리하고 진드기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봤을 때 최소 한 6개월 그리고 최대는 8개월까지도 방제 효과가 지속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성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 물리적 방제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 물리적이라든지 기계적 방제법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고압 세척을 하는 거는 굉장히 또 너무 이렇게 고압이고 고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단점들이 있고요. 또 실리카나 이런 거는 효력은 좋지만 또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전문 장비나 업체의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되고 또 규조토 같은 경우에는 간편하긴 하지만 또 또 여러 가지 먼지나 습도의 영향도 받지만 또 인체 안전성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 어쨌든 이 물리적 방제법이나 기계적 방제법은 어쨌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적 방제법만으로 해결이 된다 이건 아니고요. 물리적 방제법하고 화학적 방제법을 병행해서 해야만 효과가 증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학적 방제법입니다. 화학적 방제법은 이제 흔히 구제제, 살충제 이런 이제 약제를 살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 먹이거나. 근데 이제 화학적 방제제는 제일 중요한 게 잔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독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권장 용량을 사용해야 되고, 권장 사용 방법을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이 화학적 방제제는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 횟수라든지 또 반복 사용하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감수성 검사를 해서 이게 효과 있는 약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성 방지를 위해서 어쨌든 뭐 매번 감수성 검사를 할 수 없으니 사용했던 거 하고 다음에는 이제 다른 쪽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제를 이제 다른 종류의 약제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서 결국 이제 내성 생성되는 거를 좀 방지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닭진드기 구제에 대한 감수성 검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골판지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골판지법으로 진드기 채집해서 이 곤충 사육통에 넣고 여과지를 넣고 권장 희석 배수로 희석한 구제해서 진드기를 여기 넣어놓고 보관을 한 다음에 24시간 후에 이제 얼마나 사멸되어 있는지를 보는 걸로 해서 이제 감수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구제제를 자꾸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한 가지 약제를 사용했을 때 다 죽으면 되는데 그 중에 내성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살아남는 것들이 있죠. 살아남는 것들은 살아남아요. 그리고 또 했을 때 그래도 살아남는 건 살아남고 그러면서 살아남는 것들은 이 약제가 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증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성이 있는 것들만 점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약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세대를 거듭해 나갈수록 내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같은 약제가 아니라도 비슷한 기전에 서로 다른 약제에 대해서는 또 내성을 공유하는 점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기인계 농약이라든지 피레스로이드계 농약은 서로 비슷한 기전이라서 내성을 공유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제를 바꿀 때도 이렇게 바꾸는 거는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바꿔봤자 같은 내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전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이제 약제를 바꿔가면서 쓰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제제 이제 사용 빈도하고 사멸률을 비교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천연물 구제제다 그러면 천연물이니까 내성이 안 생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천연물이라도 어쨌든 화학적 계열입니다. 어쨌든 약물이잖아요. 그렇죠? 약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은 내성이 생기게 되고 사멸률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연물제를 한 번, 두 번, 3회 이상 사용한 그런 이제 농가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을 때 이렇게 한 번 했을 때는 97%였지만 두 번 했을 때는 57%, 3회 했을 때는 42.8%로 이렇게 사멸되는 율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내성이 생겨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연물 구제제도 사용 빈도를 이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약제에 대해서 여러 농가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을 때 굉장히 이제 그 천차만별이죠. 예, 천차만별이고 굉장히 그 사멸률이 좋거나 이런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결국 많이 사용을 해서 내성이 이미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약제가 이건 아주 좋아라고 할 수 없는 게 내가 많이 사용한 약제는 이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사용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농가에서 어떤 약제를 사용할 때 반복 사용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로테이션 해가면서 사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제제를 이제 어쨌든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살포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 더러운 상태, 그러니까 먼지가 엄청 많이 있으면은 이 구제제가 그 진드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산에 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런 다음에 구제제를 살포해야 이제 그 원래 사용 용량, 사용 방법에 의해서 했을 때 효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지 제거라든지 이런 청소, 이런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산란 중에도 뿌릴 수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닭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사료에 묻지 않도록 어떤 잘 조심해서 사용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장 희석 배율 그리고 살포 횟수 준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뭐 소독제라든지 다른 구제제하고 혼합해서 사용하는 거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는 이 사람, 이 사용자의 사용자도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보안경이라든지 뭐 장갑이라든지 이런 안전 장비를 착용을 하고 살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천연물 구제제로 이제 등록된 약제들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진행 중인 약제들도 있습니다. 사실 닭이 있을 때 이렇게 방제를 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한계가 있죠. 닭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농장 휴지기 때 방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때 거의 박멸 수준에 가깝게끔 이제 해놔야지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휴지 기간을 충분히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이제 다 닭 올아웃된 다음에 청소, 세척, 건조 그리고 소독 1차 방제 후에 입식하고 뭐 이렇게 2차 방제하고 모니터링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방제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일단 청소, 세척, 건조는 한 번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여러 번 해서 반복을 해서 이제 2번, 3번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이제 깨끗해지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반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독도 한 2, 3회 해주고 그리고 특히 혼증 소독도 하게 되면 24시간 이상 충분히 시간을 둬서 이제 유지가 돼서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 방제 주로인데요. 뭐 규조토나 실리카 이런 거 방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인체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사실 합성 비정형 실리카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합성 비정형 실리카가 좀 이제 비싸죠. 예, 비싸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효과라든지 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합성 비정형 실리카를 사용해서 방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식할 때 뭐 아무리 깨끗하게 해놨어도 입식할 때 그 닭에 이미 진드기가 다른 데서 이제 붙어 있는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 그게 이게 참 노력이 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식할 때 오염되지 않은 그 중추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식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계속 반복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종합적 방제 전략이죠. 먼지 제거, 세척, 소독하고 또 모니터링 하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또 적절한 방제법을 사용해서 방제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방치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올바른 청소 세척 방법이라고 지금 저희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청소나 세척은 뭐 다 알죠. 다 알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바른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사실 그 우리가 청소해라라고 하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청소했다고 하는데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청소한 수준이 다 달라요. 그리고 청소 다 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청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닭 개사 내에 청소를 한다. 그렇더라도 청소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농장에 청소한 수준, 이 농장에 청소한 수준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후에 어떤 그 방제가 사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청소 세척이 가장 이 닭 진드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이고요. 진짜 올바르게 청소 세척만 잘해도 앞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청소 세척의 효과라고 제가 보여드렸던 데서 그 왼쪽에 있던 7마리 나오는 그 농가의 그 세척 상태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은 사실 진드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기가 쉽거든요. 관리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청소 세척이 중요하겠습니다. 청소는 이렇게 완전히 먹이통에 남아있는 사료, 먼지, 이물질까지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고요. 또 물청소하기 전에도 이제 뭐 에어 덕트 내부라든지 뭐 이런 데도 완전히 이물질이 없게끔 청소 제거해야 되고 또 천정, 케이지, 벽면, 바닥 이런 순서로 이렇게
완전히 고압 세척기 이용해서 이제 막 청소하고, 그리고 특히나 진드기가 서식하기 쉬운 어떤 뭐 덕트라든지 디귿자 프레임이라든지 뭐 사료통에 접힌 부분이라든지 케이지 틈새라든지 덕트 내부라든지 이런 데를 세밀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에만 이렇게 청소 대충 해놓으면은 안에 있던 것들이 또 나오죠. 그리고 또 증식하죠. 그러면 이제 또 금방 늘어나죠. 그럼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석구석 아주 세밀히 그렇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건조를 시키고 이런 이제 방법으로 세척을 해야 되고요. 근데 사실 일반인 우리가 이제 뭐 나름 내가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하기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19년도부터 이제 축산 농가에 대해서 어떤 뭐 이제 효율적이거나 전문적 해충 방제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가축 방역 위생 관리업이라는 그런 것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뭐 100여 개 업체도 있고요. 뭐 청소 세척소도 그리고 뭐 진드기 구제라든지 사후 관리 등을 이제 해주는 이제 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내가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힘들다면 뭐 맡겨서라도 올바르게 깨끗하게 구석구석 청소 세척이 꼭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란계 농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청소입니다. 매일매일 바닥 청소하고 뭐 계산먼지 등을 청소하고 어쨌든 깨끗하게만 관리를 하면 뭐 거의 반은 됐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 그리고 모니터링 뭐 출입자 제한이라든지 뭐 야생조류 뭐 유전주의 통제하고 특히 개사간의 차단 방역 이런 것을 생활화 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드기 구제제에 대해서는 뭐 연구기관이라든지 뭐 제조업체 등에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생물학적 제재나 뭐 천연물 물리적 방제제 개발이나 현장 적용에 관한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추가로 어쨌든 진드기가 생활사가 이제 어떤 유지가 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와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닭진드기 방제는 일단은 꼭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뭐 공부도 좋고 뭐 어쨌든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앞에 제가 말씀을 쭉 드렸지만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 알면서 실천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실천을 하는 게 결국은 이 닭진드기 방제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닭진드기는 참 사실 어려운 것 같고요. 끝도 없고 뭐 딱히 뭐 이거면 됩니다 이런 것도 없고 사실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 이제 다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 기관이든 뭐 제조업체든 뭐 농가분들 다 노력하고 있고요. 같이 노력을 해서 어쨌든 방제를 해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그 여름철 산란계 농장 닭진드기 방제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